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모모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에 앞서서 시를 한 편 낭송해 봤어요.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였는데요. 이 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제가 오늘 독백으로 풀어보고 싶은 얘기랑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이 그 자연의 순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무수한 인연의 오고 감과 결국 닮아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시절 인연이라고 하죠. 참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말인데, 모든 일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 특정한 시간, 공간, 그리고 환경이 조성되어야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이 정말 한번 성사되려면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거부해도 기어이 일어나고, 아무리 간절히 원하더라도 아직 때와 조건이 무르익지 않는다면 지척에 두고도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죠. 주로 인간관계를 이렇게 시절인연이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시절인연으로 만났다가 또 그 인연이 닿으면 자연이 소멸하더라, 아무리 붙들려 해도 안 되더라,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직장도 어떤 생업도 일도 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정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껏 제가 거쳐왔던 서로 다른 일터들,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 하면서 맡았던 업무들, 그것과 관련됐던 사람들, 그 사이에서 제가 겪었던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모두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걸 내가 왜 하게 됐고 왜 하필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제는 좀 이해가 가요. 그때라면 그때 당시에 그런 조건, 그런 심리 상태, 그런 위치였다면 그랬을 것이다. 또 심지어는 그랬어야만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것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퇴사각을 잰다. 이런 조건이면 이건 무조건 퇴사각이다. 이런 식의 말들. 그러나 누구에게나 꼭 들어맞는 퇴사각, 퇴사 타이밍이라는 건 애초부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언제 퇴사를 해야 할까? 타잔이 나무줄기 이렇게 바꿔잡고 산을 타듯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이직처가 생겼을 때,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무슨 다른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할 그런 확고한 마음이 섰을 때, 로또에 당첨됐을 때, 갑자기 어디서 거액의 상속을 받게 됐을 때, 사이드 허슬이라고 불리는 수익 파이프라인이 몇 달째 계속 월급보다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아주 탄탄한 사업 계획이 있어서 창업을 할 수 있을 때, 그것도 아니면 뭐 박수 칠 때 떠나랬다고 자기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을 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모든 업무를 다 마스터했을 때, 주로 앞서 말한 이런 때야 비로소,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막 돌다리도 막 이렇게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퇴사를 해야 된다고 대부분은 조언을 하죠. 그러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을 하고 말아요. 도대체 이런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퇴사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요. 물론 이런 조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보면 그만큼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렵고, 사실 경제는 늘 어려웠어요. 게다가 또 요즘 코시국, 이 글로벌 팬데믹까지 겹쳐서 정말이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만큼 리스크가 큰 현실을 알기에 하는 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요.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만 이직을 거듭할수록, 자꾸만 일을 하면 할수록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든다면, 그로 인해서 번뇌와 방황이 너무 크다면, 저는 정말로 자기 스스로와 맞짱 뜨는 심정으로 마주 앉아서 한번 상황을 심도 있게 차근히 들여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탈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해야겠죠? 물론 아주 어렵겠지만 그래도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나요? 퇴사를 해야 할 타이밍은 어찌 보면 좀 깊이 있는 진지한 근원적인 성찰을 먼저 하는 데서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일이 나에게 왜 찾아오게 되었을까? 나는 그때 당시 어떤 연유로 이 일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때의 나는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 그 시기를 이 일과 함께 보내면서 지내왔고,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떤 마음인 걸까?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왜 생겨난 걸까? 그걸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영화 제목처럼 말이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정말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게 된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자. 왜 그때는 이 일이라면 꿈뻑했었고, 왜 그때는 이 일이 그토록 있어 보였고, 왜 그때는 이 일에 그렇게 강한 끌림이 있었고, 그런데 어떤 연유로 내 내면에, 내 신상에 어떤 변화로 인하여 어떤 깨달음과 각성이 생겼기에 지금은 아닌가? 그때는 왜 모든 상황적 여건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가? 이 일이 그 당시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내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걸 알게 된다면 지금 자기 자신과 이 일 사이의 그 남은 유통기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가? 아니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가?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내가 계속 지니고 있는 건가? 다 되어가는 경우라면 이제 그 끝이 다가옴을 알기에 그때를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고, 설령 다음 직장이나 다음 계획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언하는 그런 식의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다고 해도 방향성 정도는 밑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럼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지금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하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지금 하는 일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짬짬이 또 성찰도 해보고 중간 점검을 해가면서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이미 지나가 버린 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로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난 지금 냉장고에 이 우유밖에 없어. 난 우유가 필요한데 이 우유밖에 없고 아직 이만큼이나 더 남아있는걸? 뭐 썩 이상적이지 않은 거 알지만 그래도 아까우니까 마저 다 마실게. 그렇게 계속 붙들고 마시면 나중에 누구만 다칠까요? 결국 자기 자신만 탈이 나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그건 기한이 다 되어가든 아직 기한이 많이 남은 상태이든 간에 결국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생 직장 개념은 정말로 사라진 지 오래고요. 지금 아주 트렌디하고 전망이 좋아서 향후 몇 년간은 십수년간은 끄덕없을 거라고 생각한 일들조차도 우리 코로나로 이번에 타격받으면서 전 세계가 목격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허를 찌르는 공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쓰러질지 모른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성찰이 베이스에 깔렸다면 그 다음은 저는 이렇게 접근해 보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이 시절인연적인 속성을 파악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속에서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나 있지 않은 상태일 때 퇴사를 하자. 내가 지금 어떤 정말 짜증나는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면피용으로 그냥 내일이라도 당장 없어져 버리려고 할 때를 그 시기를 넘겨서 적어도 그게 조금은 해결의 기미가 보일 때 하자. 그런데 여기서 만일 정말로 그게 내 신상과 내 건강을 막 위협할 정도로 너무너무 버겁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내 마음에 그 찜찜함이 안 남았을 때 하자. 내 마음에 끄달림 같은 것이 남지 않았을 때 그때 그 날에 정말 내가 가슴속에 품고 있었을 아니면 책상 서랍에 고이 모셔두었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계속 저장해뒀을 그 사직서를 딱 깔끔하게 제출하고 상호간에 설정한 인수인계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해주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을 정말 마지막 근무일이 지나서 완전히 이렇게 탁탁 손 털고 정리해주고 나오게 된 뒤라 해도 지나간 시간과 남겨두고 온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아스라한 아쉬움이 보통 상황이라고 해도 종종 올라오곤 할 텐데 퇴사하고 나서 그런 마음들이 오더라도 그래 그 한 시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성장했고 중간중간 아픔도 겪었지만 회복하면서 또 깨달음도 얻었다. 그때 그 일로 그 시절의 그 인연으로 그 일과의 인연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 같고 또 그 일터에 계속 남아서 일하기로 해서 계속 일하고 있을 그 사람들도 내가 했던 그 일 자체에 대해서도 축복해주는 마음이 진정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해서 언제 시작해야 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 발을 빼야 할지를 아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지능이라고 생각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는 사람. 저도 참 오래전부터 난 직장 생활이 안 맞네, 어쩌네 하면서 퇴사를 할 거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답도 없이 몇 날 며칠 울고불고 불면증도 겪고 그런 시간들을 거쳤는데요. 올해부터는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어요. 일과 나 사이의 그 인연성에 주목하자. 그리고 그 당시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시작할 그 당시의 나와 지금의 나를 이렇게 비교해서 돌아보자. 그렇게 보면 그 일은 그저 내가 그 시절에서 지금 시점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 내 삶을 지탱해줬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 일조한 그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너무 천착해서 그걸로 인해서 막 일이 일비하고 막 좌지우지되고 그러지 않았어도 됐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나는 그걸 몰랐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에 정말 마음에 어떤 미련이 안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설 때 그날 정말 오래 준비해둔 제 그 퇴사 통보용 멘트를 잘 다듬어서 상사에게 연락하려고 해요. 그런데 왠지 그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날이 와도 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퇴사로 인해서 퇴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선택이 그러하듯 선택을 내려서 결정하고 났을 때 반드시 얻고 잃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도 제 마음이 단단하고 또 잠잠한 상태에서 치유되고 정리되고 정화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면 설령 그로 인해 잃는 것들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들은 또 삶 속에서 다른 것들로 채워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 혹시 퇴사각 재면서 사표를 오늘 쓸까 내일 쓸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생각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월요병 이겨내시고 그리고 힘내세요. 안녕.